기자였었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 몰랐을 거예요. 단지 저는 노동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는 삼성 반도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청주에 반도체 공장이 있고 메가나집에서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도 있고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사실 이제 기자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달려드는 게 하이닉스 불산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취재를 하는데 하이닉스 불산 취재하고 나서 벌어진 첫 번째 일은 저희 회사에 1,000만 원짜리 광고가 끊겼습니다. 욕만 먹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사는 계속 이제 그걸 추적을 하면서 이제 청주 와서 보시겠지만 하이닉스 바로 도로 맞은편에 청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있어요. GR10라고 45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김신범 연구원님이 그랬나요? 미친놈들이라고. 어떻게 그 불사를 대기 중으로 배출하는 그 하이닉스 앞에다가 가장 비싼 아파트를 주고 또 그걸 사는 사람들, 짓는 사람도 그렇고 사는 사람들도 이해가 안 간다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그쪽 공단 지역에 이제 아토피 유병률이 높다. 이 기사를 써내고 나서는 또 집값 떨어뜨린다고 욕먹었어요. 그러면은 지금도 이제 이번 불사 문제가 이제 딱 터지면서 직감적으로 저는 알았어요. 이번 사고는 사실은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적었어요. 사고 자체도 되게 황당한 사고긴 하지만 사실 어떻게 사람이 떨어졌다고 그 가스가 이게 밸브가 이게 파손돼가지고 누출된다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딱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이번 사고가 핵심이 아니라 이전에 뭔가 있었다는 게 직감적으로 왔어요. 왜냐면 작년에 하이닉스 불산을 취재를 하면서 그쪽에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했던 말은 뭐냐면 그 나무가 다 죽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갔는데 저는 이번에 취재를 할 때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하나도 안 만났어요. 회사 관리자 하나도 안 만나고 공장 주변에 노동자들을 지금까지 만났어요. 왜냐? 노동자들이 가장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 공장 앞에 사실 민주노총 소속의 이제 또 공장 그 식품회사가 이제 두 군데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딱 얘기를 들어봤더니만 3년 전부터 나무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죽고 쭉 있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언론에서 이제 보도된 자료들을 쭉 찾아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죽은 것들이 다 보도가 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김신범 연구원님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이것은 그 이전에 사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사고가 있었다라고 증언해주는 부분들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거꾸로 추정을 해보니까 GD라는 업체가 2008년도 11월 달에 입주를 합니다. 그때는 15명이었었어요. 지금은 한 700명 정도가 됩니다. 급속도로 성장을 했죠. 삼성에 이제 납품하는 데인데. 그리고 이제 2009년부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2010년도에 나무가 죽고 2011년도에 나무가 죽고 2012년도에 나무가 죽었어요. 근데 이거 보니까 단순한 작은 미량의 일상적인 노출을 가지고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힘들다. 뭔가 사고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제 의혹이 생기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맞았어요. 이미 이제 2010년도부터 나무가 죽으니까 민원을 제기하고 그 옆에 있던 인근 그 공장에서 자체 조사를 하고 원인을 파악을 해보는데 못 찾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GD라는 데서 불산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전까지 몰랐죠. 자, 그러니까 이제 GD하고 실갱이를 하는 겁니다. 너네들 때문에 나무가 죽은 거 아니냐. 그 인근 옆에는 그 식품회사인데 거기에 나무가 이제 되게 비싼 나무들만 많아요. 그 공장의 가치가 한 700억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수목이 한 200억 정도로 평가가 되는 회사예요. 비싼 나무가 죽었어요. 150년 된 철쭉, 몇천만 원짜리 소나무 막 이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보상에다가 이 문제가 다 있는데 이미 그때부터 산단, 청주시, 충청북도는 논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GD가 인정을 했어요. 인정을 하고 보상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 부분들이 2011년도부터 쭉 이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러니까 충청북도가 하는 말이 뭐냐, 이번 사고가 처음이고 자기네는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인정을 아직까지도 안 해요. 다 증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도환경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해서 지난해 6월달에 피해 업체, 청주 판단 관계자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합의까지 다 시키고 그것 때문에 GD는 40억짜리 이제 공사를 해가지고 저감 장치를 시설해요.
이런 사실을 갖다가 다 숨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자, 그래 놓고 나서 뭐냐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난리가 났어요. 잘난 척하냐고. 초기 대응 잘했다. 초기 대응 빛났다. 매뉴얼대로 ABC대로 착착 됐다. 그래서 이 청주시의 매뉴얼을 갖다가 전국 소방청인가요? 이쪽에서 전국에서 이걸 다 배포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난리법석을 칩니다. 지네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를 안 하고. 근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청주에서의 불산 누출을 관계당국이 인지한 것은 구미 불산 사고 이전입니다. 자, 그리고 청주에 8명이 죽은 엘주학의 그 다이옥산 폭발 사고도 구미 사건 이전입니다. 그때 이런 부분들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사실은 잘 조치했고 위험성들을 널리 알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구미와 같은 사고, 삼성과 같은 사고 이런 부분들을 막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하는 가정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안 한 거예요. 자, 그런 사이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 아까 이제